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RB에서 금리 인상이 다시 예고가 되고 있죠. 0.25% 정도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와 금리가 또 비슷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 그리고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세계 각국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20% 대폭 인하 세제 개편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상당히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로 법인세가 인상이 됐죠. 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경제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또 미국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했고요. 이 브렉시트 협상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뭐 격적으로 타결이 되기는 했지만 2차 협상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중동 문제도 또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업의 적폐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부분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 광풍에다가 요즘에 뭐 유행어가 히트다 히트가 아닌 비트다 비트. 이런 현상도 네, 더 썰렁해졌나요? 네. 아니 오늘 날씨 추워요. 너무 춥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난방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춥네. 뭐 안 나오네요. 따뜻한 네. 바람이. 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8일, 9일 실시하고 10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47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10.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법인세 인상,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법인세 인상의 공감 비율이 56.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선진국보다 낮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묻는 보기에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은 31%. 그러니까 다수 여론은 법인세 인상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인데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전쟁 위협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물론 심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은 예상됩니다만 이 조사 결과를 다시 분석하는 이유는 이 북한 이슈가 단순히 안보 문제에 그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의 흥행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수들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평창 올림픽 흥행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겠냐. 물론 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또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심각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심각한 인식에 대해서 이 한반도 긴장 관계를 올림픽 기간이나마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이 올림픽 흥행 또 성공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에 가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로서도 이 대북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대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 생각하죠? 이 과연 묘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냐 제재냐 제재냐 대화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로 또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행을 놓고서 대북 특사론 또 밀사슬까지 나오면서 이 대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대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절반이 넘는 54.2%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이 국제 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 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압박이 이 무력적인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이 이 절반 이상 공감하는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이 전쟁 불사론에 해당하는 의견은 이 5명 중 1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쟁 위험이 있더라도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 군사적 행동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 중 1명 수준으로 그쳐서 이 궁극적 해결은 대화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뭐 계속해서 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국민들에게 또 이게 소중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정부패 비리 척결에 그럼요. 중요한 법이기 예. 때문에 네. 김영란법이 소중한 것입니다. 김영란. 네. 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 핵심은 농축 수산물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공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농어민을 비롯한 자영업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렇죠. 적극적이었다. 이런 또 반응도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준에서 식사 3만 원, 또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이 오늘 많이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조사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조사비가 5만 원 5만 원 이하다. 네. 네. 그래서 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대해서 선물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국민 여론은 찬성이 54%였습니다. 다수였는데요. 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경조사비 5만 원입니다. 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조사비가 일종의 또 간접적인 청탁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반영되었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인터넷을 봤더니 그동안 10만 원으로 열심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다녔었던 분들의 반응은 어쩔 이런 반응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네. 그렇게 돈 내고 갔으면 자기도 그러니까요. 보낼 때 또 그만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꾸준히 많은데 10만 원으로 내왔는데 이제는 5만 원 어떡하나. 네. 근데요, 진짜 저는 결혼식도 작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작은 결혼식. 네, 저는 뭐 장례 절차야 어떻게 뭐 그거에 슬픈 일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결혼식은 기쁜 일일수록 좀 작게 해도 됩니다. 이거 네. 그냥 막 버스 대처라고. 참, 그리고 권력구조 얘기도 있다며요, 이 여론조사에. 권력구조 개헌. 그렇습니다. 네. 이 국민 여론은 과연 내년에 개헌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적극적으로 논의가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국민들의 궁금증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 정작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개헌 이슈가 뒷방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권력구조가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권력구조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4년 중임제가 이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 41.4%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원했고요. 구간이 명간이다.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국회에서 인기 있는 권력구조는 이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 집정부제 아니겠습니까? 이 15.1%에 그쳤습니다. 또 국회에서 네. 관심이 많은 의원 내각제는 8.2%에 그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개헌 과연 언제 할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땠어요?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정 수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청와대가 응답하는 국민 청원제도 네. 국민들의 이 인기 대폭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음주를 하고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하면 형을 감해주는 감제. 음주 감형제도 폐지해야 된다. 예.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 소통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배경인데요. 이 76.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기간에서 계속 취임 이후 70%대 이상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박수받는 이유는 소통, 국민 공감, 적폐청산이고요. 이 부정평가 요인으로 이 줄곧 등장하는 이유는 안보 리더십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또 앞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 시간이 있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